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. 저는 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. 왜냐하면 MBC가 취재를 제대로 했다면 네. 저렇게 보도 안 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. 김병기 의원은 제가 2016년 네. 총선 때 인재 영입이 됐었거든요. 그때 저를 만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예,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들어? 저 아들 취업 아들 문제. 아들 얘기를 그때 그 무렵에 거의 들었어요. 네. 2016년 17년 사이에 일찍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식 인수위에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. 젊었을 때. 네. 그러면서 이제 참여정부 때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 일원으로 참여해요. 참여하면서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정원 인사처장이 됩니다. 3급이죠. 꽤 높은 고위직입니다. 인사처장이 됐는데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이 해직이 돼요.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정원 개혁에 하면서 해직이 됩니다. 그러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요. 네. 그러면서 탄압을 엄청 받았어요. 해직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. 그러다가 2015년 무렵에 그 박근혜 정권 때 네. 그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었죠. 그때 이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 민간 자격으로 참여했거든요. 그러면서 인재 영입이 돼요. 이분이 그래서 총선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총선에서 총선에서 이제 첫 배지를 달게 됐는데 그때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. 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국정원에 원서를 냈었는데 네. 다 합격을 했는데 필기 시험이 있고 보통 체력 그 측정이 있거든요. 그다음 네. 면접이 있고 다 통과됐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렸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신원조회 하면 국정원 신원조회라는 게 뭡니까? 본인과 부모들이라든가 친인척 이걸 뒤지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간부였어요. 그러면 부모와 관련된 여러 형제자매나 이거 걸릴 거 없잖아요. 사실 아버지 다 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질질 끌다가 신원조회 이 사람 김병기 의원의 아들만 표적이 돼서 통과를 못해요. 그때 아들이 군인이었을 걸? 네, 그냥 군인이었어요. 일반인이 아니고. 맞아요, 군인이었어요. 맞아요. 근데 군인이 신원조회에 걸리면은 군대는 어떻게 장교가 된 거냐?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정치 보복을 당한 거예요.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됐고 2016년에 네. 2, 3월 달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2014년 때 한 번 미끄러졌어요. 박근혜 정부 때. 박근혜 정부 때 미끄러졌거든요.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아까 있던 인사처장하다 잘렸잖아요. MB 때 잘렸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지리한 싸움을 벌이거든. 행정소송하면서. 네. 그러니까 이쪽 국정원 쪽에서 볼 때는 김병기는 야당 쪽에 가까운 인사로 비춰진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그 김대중 정권,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쪽에 있었으니까. 그래서 정치 탄압을 받은 건데 사실 아들이 그 피해를 받은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. 네. 한번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니까. 그래서 항의를 했던 거고. 근데 두 번째 또 시험 보고 중간에 한번 뭐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2016년에 합격을 했는데 결국은 네. 그 통화가 뭐 7월 6월 정도로 네. 알려졌어요. 근데 11월에 합격했는데 그때 역시도 박근혜 정부 때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기조실장도 문재인 정부 때 기조실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기조실장이에요.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기조실장한테 청탁을 합니까? 국회의원 된 그 남편을 둔 부인이 바로 목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게 저들이 가만히 들어줄까요 그거를?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저기는 항의성 얘기지. 왜 우리 네. 아들만 두 번 또 죽이려고 하냐. 근데 나중에 김병기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신원조에서 또 죽이려고 했던 그 간부들이 네. 결국 국정원의 자기의 후배였었고 그러면 자기 아들의 또 선배격이 되는데 아들이 국정원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덜 삼았다. 네.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하겠다. 그래서 만약에 공소가 지났다 하더라도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어요. 네. 감사를 했고 국정원 자체에서도 감찰을 했었어요. 몇 번. 사안이 불거졌거든. 이미 오래전부터.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에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예요. 아.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네. 오히려 국정원에서 장난친 것을 알게 된 거예요. 실원조에서. 묵어있던 얘기가 또 나온 거죠. 뭐 근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오냐 이거. 왜 이 얘기가 시점에. 왜 이 시점에 나왔겠어? 여당 원내대표가 되게 생겼으니까 나온 거지.
뻔한 걸 그렇게. 진짜 나쁜 놈들이야. 그리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그 얘기 하잖아요. 언론사들이 오늘 이 아까 있던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아까 토론을 했었잖아요. 네. 끝나고 나오니까 막 질문 막 던지더라고. 김병기 의원이 또박또박 다 얘기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제발 언론이라면 적어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들여다보고 국정원에서 감찰했던 것도 다 들여다보고 그런 걸 살펴본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.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야당 시절 국정원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.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신원조에 다 합격하고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게 말이 돼요.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데. 네. 그 지금 어쨌든 김병기 의원의 오늘 녹취록 사건 때문에 아 뭐지 의심했던 분들이 안 되겠다라고